추운 겨울, 따뜻한 바닥 위에서 삶의 온기를 느낀 한 여행자.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 온돌이 그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고 합니다. 단순한 난방 기술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무엇이 그를 이렇게 감동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디종에서 온 르노 알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그 경험을 글과 영상으로 기록해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겨울이 긴 디종에서 살아온 저에게 추위는 아주 익숙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추운 계절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난방 시스템에도 늘 관심이 많았죠. 제 고향에서는 보통 라디에이터나 전기 히터를 사용합니다. 덕분에 실내는 따뜻하게 유지되지만 가끔은 건조하고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난방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자주 생각하게 되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며칠 전 우연히 보게 된 한 유튜브 영상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영국 출신의 기자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을 체험하는 장면이었죠. 그는 한옥의 따뜻한 바닥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따뜻함 그 자체입니다. 그가 감탄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온돌을 통해 전해지는 특별한 정서를 느꼈고 그것이 단순한 난방 이상의 무언가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강렬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난방 시스템이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을까? 난방은 어디까지나 기능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난방은 실내 온도를 적절히 맞춰주는 도구일 뿐, 그것을 통해 어떤 감정적인 경험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온돌이라는 기술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만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은 마침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찬 공기가 코끝을 얼얼하게 했고 프랑스에서 떠날 때 느꼈던 겨울 추위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이제 곧 유튜브에서 봤던 그 온도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떴죠. 제가 예약한 숙소는 서울 북촌의 한옥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곳은 제가 평소 상상하던 아시아의 전통적인 모습과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었어요. 골목길에 들어서자 눈 덮인 기와 지붕이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한옥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발끝부터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닥은 단순히 따뜻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부드럽게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숙소 주인인 김선희 씨는 제가 온돌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하니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온돌은 그냥 바닥 난방이 아니에요. 예전엔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집 전체를 데웠죠. 그 위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추운 겨울을 함께 견뎠어요. 온돌은 따뜻함 그 자체지만 더 나아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어요. 그녀의 말 속에서 온돌의 진정한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매개체라는 걸 느꼈죠. 그날 밤 저는 온돌 위에 누워 유튜브에서 봤던 그 기자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닥이 그저 따뜻함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싸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제가 디종에서 추운 겨울을 보낼 때 가장 그리웠던 것이 이 온돌 위에서 느낄 법한 함께하는 따뜻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깨달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온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 독특한 난방 방식이 단순한 기술로 끝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거죠. 서울에서의 첫날 밤은 그야말로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온돌 위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안정시키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드러운 온기가 하루 종일 이동하며 지쳤던 제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었죠. 그런 온돌에 대한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한 상태로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숙소 주인인 김선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추천을 따라 전통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 전통 난방 방식이 어떻게 현대까지 이어져 왔는지 알게 되었어요. 한옥 마당에 있는 커다란 아궁이를 보며 주인장은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온돌을 데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뜨거운 연기가 바닥 아래를 지나가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지금은 대부분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지만 원리는 그대로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온돌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적인 난방 기술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연기가 지나가는 길은 구들은 직접 손으로 돌을 쌓아 만들었고 이는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이 협력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난방 기술조차도 사람 간의 유대감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온돌은 단순히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온돌 위에서 가족들과 모여 식사하거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닥에 앉거나 누워 서로 가까이 마주하는 모습은 현대식 가구 문화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정다운 풍경이었죠. 온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제 고향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디종의 겨울은 춥고 길지만 가족이 한 공간에 모여 온기를 나누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방에서 라디에이터를 틀고 따뜻한 침대에 들어가곤 했죠. 프랑스의 집 구조는 각자의 공간을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탓에 이런 온돌처럼 모두가 하나의 공간에서 가까이 모이는 경험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날 한옥의 온돌방에서 잠시 앉아보았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변에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작은 방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따뜻할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현대식 온돌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한국은 대부분 온수 보일러를 사용해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전통 방식에서 발전한 현대식 온돌은 건물 전체를 고르게 데울 수 있는 난방, 효율성 때문에 많은 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특히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측면에서도 온돌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온돌이 단순히 집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음날 방문한 찜질방은 온돌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죠. 한국에서 찜질방은 단순한 사우나나 목욕탕 이상의 공간이었습니다. 대형 온돌방이 중심이 된 이곳은 온돌이 가진 따뜻함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 같았어요. 찜질방의 대형 온돌방은 따뜻한 바닥 위에 누워 쉬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너무 신기해서 잠시 한쪽에 자리를 잡고 누웠는데 바닥의 열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동시에 주변의 소소한 대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친구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가족들이 간식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지금껏 경험한 그 어떤 난방 공간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이었어요. 특히 찜질방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커플, 중년 부부,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까지 모두 한 공간에서 편안히 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찜질방에서의 체험은 온돌이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사람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서 몸을 쉬게 하고 마음까지 녹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숙소로 돌아와 온돌 위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국 사람들에게 이 온돌이 단순한 생활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온돌이 전 세계적으로 더 널리 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곧 제 다음 여정을 결정짓는 힌트가 되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에 감동하며 한국에서의 며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현대식 온돌 설계 회사에서 온돌의 기술적 우수성과 세계화 가능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이 온 겁니다. 한국의 온돌이 전통을 넘어 현대적인 건축 기술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 회사에 도착하니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의 안내를 따라 실험실로 들어갔을 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한 기술이 온돌에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열이 방 전체에 균일하게 퍼지도록 설계된 온수 파이프 시스템,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 그리고 환경에 더 친화적인 재료들까지 기술자들은 온돌이 단순히 한국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친환경적인 글로벌 난방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연구 중이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자연의 원리를 활용해 실내 환경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에요. 동시에 한국인의 전통적인 정서와 가족 문화가 담겨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죠. 인터뷰 중 기술자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저는 온돌이 가진 문화적 깊이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이야기를 프랑스에 소개하려고 하면 온돌을 생소하게 여길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특히 서양의 난방 시스템은 보일러와 라디에이터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서 바닥 난방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회사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잠시 노트북을 켜고 프랑스 뉴스 사이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자주 보던 프랑스 유명 방송사 TF1 뉴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한국의 온돌을 소개하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바닥 난방, 온돌 기술과 전통의 만남으로 세계를 매료시키다. 기사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 현대식 기술과 결합하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찜질방과 같은 독특한 공간이 한국 온돌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건 기사 아래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불과 10분짜리 영상에 프랑스 네티즌들은 온돌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도 이런 난방이었으면 좋겠어요. 겨울마다 라디에이터가 만들어내는 건조한 공기는 정말 지긋지긋하거든요. 온돌이 가족과 친구들을 모이게 한다니 정말 낭만적이네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요.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라니 정말 매력적입니다. 유럽에서 이걸 사용할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댓글을 읽으면서 저는 온돌이 단순히 한국적인 독특함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댓글에서는 온돌이 설치 비용이 비싸거나 전통적인 방식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온돌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시각이 저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명 온돌은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그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기술적, 문화적 장벽이 있을 겁니다.
이 의문과 혼란을 안고 저는 이전에 방문했던 찜질방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찜질방은 단순히 온돌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공간을 넘어 온돌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다시 찾은 찜질방은 여전히 사람들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할머니와 손자가 다정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이나 비용 문제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온돌이 주는 따뜻함은 에너지의 낭비나 비용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으고 교감하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무언가였습니다. 기술자들이 온도를 설명할 때 말했던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정서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이 경험을 제 영상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의 기술적 우수성만을 설명하는 것이 과연 이 따뜻함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점점 더 이 한국적인 난방 방식에 숨겨진 이야기를 온전히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다짐했습니다. 온돌이 단순히 효율적이거나 편리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해야겠다고요. 이 깨달음은 제가 한국에서 온돌을 체험하며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온돌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부드러운 열기가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온돌 덕분에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온돌을 통해 배운 것은 단순히 난방 기술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따뜻함이 어떻게 사람들을 연결하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며 문득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디종에 있는 할머니 댁의 겨울날 풍경이요. 할머니 댁은 오래된 스톤하우스였습니다. 난방은 집 중앙에 커다란 벽난로가 전부였죠. 난로 앞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그 장면은 제게 항상 따뜻함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면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난로 옆에 앉아 있으면 세상이 다 따뜻해진단다. 그때는 그 말이 단순히 난로의 열기를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난로 앞에서 가족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던 순간들이 바로 진정한 따뜻함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온돌 경험은 제게 그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온돌은 난방 시스템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그 위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추억을 쌓는 모습을 직접 본 순간 그곳이 단순히 따뜻한 바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관계를 맺는 공간, 서로를 이어주는 장소였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저는 한옥마을을 마지막으로 산책했습니다. 기와지붕 위에 쌓였던 눈이 녹으며 작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풍경은 어딘가 아련하고도 따뜻했습니다. 골목길 곳곳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 차가운 겨울을 잊게 만들 정도였죠. 한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은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와 이야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번 여행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옥에서 만난 김선희 씨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온돌은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이지만 그 위에서 사람들이 함께하는 순간들이 온돌의 진짜 따뜻함이에요. 그 말은 제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제가 경험했던 벽난로의 따뜻함과 한국에서의 온돌은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그것은 온도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공항 카페에서 이번 여행의 기록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이 만든 따뜻함의 철학입니다. 그 철학은 바닥 아래의 열기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완성됩니다. 온돌이 가진 진짜 가치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함께 시간을 나누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 따뜻함이야말로 우리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프랑스로 돌아와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전히 벽난로는 따뜻한 불길로 집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난로 곁에서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묻곤 하셨죠. 이번 여행은 어땠니? 좋은 걸 많이 배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한국에서 아주 특별한 따뜻함을 배웠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만큼이나 사람들 사이의 온기도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무리 난로가 따뜻해도 거기 앉아 대화를 나눌 가족이 없다면 그건 그냥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하단다. 그 말은 온돌에서 배운 깨달음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이란 단순히 효율적인 난방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잇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벽난로 앞에 앉아 있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제게 단순한 난방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었고, 앞으로 제 삶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뜻함이란 함께하는 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깨달음은 온돌이 제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르노알랑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온돌이 가족과 친구를 하나로 묶어주는 특별한 공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댁의 벽난로와 온돌이 닮아 있다는 점은 따뜻함이 단순히 열기가 아닌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는 추운 겨울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관계를 이어주는 소중한 우리 민족의 유산입니다. 주인공이 느꼈던 그 따뜻함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며 그 온돌이 전하는 메시지는 국경을 넘어 세계로 향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